오랜만에 한국 방문 중 15년지기 일본 친구들과 서울 여행을 즐긴 밥해는 밤씨. 다양한 음식과 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친구들과의 이별을 맞이한 후 K 배달 문화에 감탄하며 혼자만의 여독을 풀어보던 밥밤씨였다. 이렇게 여독을 풀다 보니 6년 전 일본 친구들과 함께했던 부산 여행이 떠오르고 소장용으로 만들어둔 하드 깊숙이 숨겨둔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꺼내보게 되는데, 때는 바야흐로 2019년 밥밤씨가 10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 친구들이 밥밤씨의 고향 부산에 3박 4일 놀러왔을 때의 기록이다. 이 영상은 그 당시 만들어둔 브이로그 영상을 재편집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울 여행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바나나 우유를 사랑하는 다나카 씨가 함께했었다. 다시 보니 이때도 각자 다 다른 일정으로 놀러왔던 일본 친구들이다. 제일 먼저 합류한 다나카 씨와 함께 보쌈 가게에 저녁을 먹으러 온 밥밤씨. 다른 친구들보다 6년 먼저 보쌈을 경험했던 다나카 씨이다. 하지만 밥밤씨가 자기 먹기 바빠 다나카 씨에게 보쌈 먹기 강좌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걸까. 이제 보니 쌈이 익숙치 않아 끊어먹는 다나카 씨가 밥밤씨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배부르게 먹고 나누는 역시 해운대 산책이다. 불과 6년 전인데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 보이는 부산의 풍경이다. 확실히 어딜 가도 코로나 전후로 도시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밤 산책을 마치고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드디어 완전체로 합류하게 된 밥밤씨와 일본 친구들. 불과 6년 전인데 꽤나 젊어 보이는 메이코 씨와 마유 씨. 첫째 날 밤의 마무리는 배달치킨과 보드게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듯하다. 다음 날 아침, 완전체로서의 첫 식사는 부산의 명물 보거 요리이다. 젊고 상큼했던 6년 전 20대의 밥밤씨와 다나카 씨, 메이코 씨이다. 일본 친구들에게 K아트를 전파하는 밥밤씨. 갑자기 시작된 한국어 강좌 타임으로 허기짐을 달래본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사인방이다. 숨쉬듯 무례한 비난이 난무하던 차에 드디어 나온 때깔 좋은 보거물회. 물회의 정신이 팔린 사이 나온 이 집의 하이라이트 볶국의 등장이다. 매운탕, 지리탕 하나씩 시켜 사이좋게 나눠 먹어본다. 일본에서는 보거가 꽤나 고급 음식이라 보거로 만든 국요리가 생소한 일본 친구들이다. 하지만 그 생소함도 잠시 개운하면서도 담백하고 속이 따뜻하게 풀리는 국물 맛에 반한 친구들이다. 힘을 잔뜩 쓰고 밥밤씨와 친구들이 향한 곳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영도의 흰여울 문화마을. 본가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마유 씨는 갑자기 마주친 귀여운 고양이의 등장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도도한 고양이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꽤나 티스러운 마유 씨이다. 귀여운 고양이에게 유혹당해 들어오게 된 카페. 고양이를 테마로 한 바다 전망이 멋있는 카페이다. 컵홀더까지 고양이 그림이 있고 치즈케이크 이름이 제리의 치즈케이크일 정도로 컨셉에 잡아먹힌 카페였다. 다나카 씨의 외침을 귓등으로 듣는 메이코 씨와 마유 씨. 몇 번의 외침 끝에 관심을 획득한 밥밤씨는 겨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더욱 아름다워진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 문화마을 꿀팁은 언덕 위에서 택시를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경하는 것이다. 이전 방문 때 밥밤씨의 희생이 있었기에 알게 된 꿀팁이다. 4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동굴에도 들어와 보았다.
천상이야모니이다. 커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커플 포토 스팟에 도착하였다. 6년 전에는 밥밤씨 혼자서 완성시킨 러브이지만 그 러브를 먼 훗날 남편과 같이 완성시킨 밥밤씨였다. 짧은 터널을 지나니 눈앞에 멋진 바다가 펼쳐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었다. 희녀울 문화마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4인방. 와중에 일정이 피곤했는지 당당하게 자고 있는 메이코 씨이다. 자다가 봉변당한 메이코 씨. 마사지. 오늘도 평화로운 4인방이다. 점심 식사는 더위를 날려버릴 부산의 명물 시원한 밀면이다. 비빔밀면과 물밀면을 4명이서 쉐어하였다. 지금의 밥밤씨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소식자의 면모이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두 추가. 만두 추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든든하게 식사 후 향한 곳은 남포동. 다양하고 귀여운 기념품들 구경과 국제시장에서의 먹방은 빠질 수 없는 코스이다. 지글지글 기름에 씨앗과 꿀이 듬뿍 들어간 씨앗 호떡은 못 참는다. 본격적으로 식욕이 돋기 시작한 밥밤씨와 친구들. 호떡을 필두로 떡볶이와 함께 다시 식사가 시작되어 버렸다. 많이 맵지 않아 매운 것을 못 먹는 일본 친구들도 맛있게 먹었던 부산식 떡볶이였다. 보수동 책방거리도 찾아봤지만 밤이 늦은 탓일까 다 닫혀있어 아쉬움만이 남았다. 밤이 깊었지만 밥밤씨와 친구들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광안리로 이동해 길을 걷고 있던 4인방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금은 전설 속으로 사라진 K 디스코 팡팡. 용기 내 탑승 후 디스코 팡팡을 꽤나 마음에 들어한 메이코 씨와 마유 씨. 그리고 그러한 둘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밥밤씨와 다나카 씨였다. 디스코 팡팡의 충격 후 꽤나 늦은 시간 낙곱새로 저녁을 먹는 4인방이다. 심야의 찜질방 체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너무나도 길었던 둘째 날에 막이 내린다. 셋째 날 아침, 먹다 남은 치킨과 배달 전복죽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먼저 일본으로 돌아가는 다나카 씨를 배웅 후 셋째 날 여행을 시작하는 3인방. 지금은 없어진 집 앞 홈플러스에서 폭풍 쇼핑 후 공차로 티타임을 가져본다. 어째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것 같지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삼계탕을 먹으러 왔다. 삼계탕에서 갑작스러운 치즈 핫도그로의 전환이지만 한창 먹을 나이 20대였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해본다. 이때부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정이다. 백화점에서 쇼핑 후 저녁은 밥밤씨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집에서 K-BBQ. 오늘 하루 종일 먹었지만 이곳의 삼겹살은 꼭 먹어줬으면 해서 온 곳이다. 맛깔나게 구워주고 썰어주는 서버분의 K-서비스에 감탄하는 일본 친구들이다. 인고의 시간 후 배가 꽤나 꽉 찬 상태에 먹어도 너무나 맛있었던 삼겹살이었다. 거한 식사 후 오늘 먹은 많은 것들을 회개하듯 집까지 걸어가는 3인방. 중간에 마주친 꽤나 독특한 시소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타보는 메이코 씨와 마유 씨. 20대지만 마음만은 10대 같은 친구들이었다. 집에 가는 길에 들려본 파크아이앗 호텔의 32층 라운지바. 이제서야 나오는 20대에 걸맞는 멋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꽤나 어색해 보이는 두 사람과 밥밤씨였다. 현실로 복귀 후 남은 체력을 쥐어짜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3인방. 다음날 아침 6시. 어제 여파로 잔뜩 부은 피로 최고치의 친구들이지만 다시 만날 그날에 고대하며 아쉬운 이별을 맞이한다. 사요나라.